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밝은 에너지로 가득 찬 저희 한국과 세계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식들이 가득한데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이 넘쳐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정치적 변화의 바람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전력망을 대상으로 한 공격 사건이 발생하여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의 연합 외교 정책 원칙에 대한 분석도 흥미롭네요. 다음으로 음악 산업에서는 키스와 바브 딜런과 같은 상징적인 아티스트들이 자신들의 음악 카탈로그와 권리를 판매하는 추세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는 스트리밍이 음악 산업 수익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호주 정부가 이스라엘 하마스 갈등과 산업 정책에 대해 취한 강력한 입장도 주목할 만한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대만 의존도에 대한 우려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 그리고 미국 체육계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푸지필름 홀딩즈의 대규모 투자 계획과 미국 정치 분야에서의 스윙 유권자 분석 결과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네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소식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 모두가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세계 뉴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다음 소식들을 주목해주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꼭 만나요. 미국과 일본의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가운데 한국 내 정치적 변화가 이 두 나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에서는 전력망을 대상으로 한 공격 사건이 발생하여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국의 리더들은 국제관계와 내부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최근 입법 선거에서 패배함에 따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화폐 스와프 협정을 부활시키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기업에서 강제 노역을 한 한국인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정부 주도 재단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에서의 패배로 이러한 노력이 흔들릴 수 있으며 야당이 일본과의 관계 방향에 대해 정부에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하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미국-일본 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과시하는 기회로 기시다 총리는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방문 및 국빈 만찬의 예우를 받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기시다 총리에게 특히 중요한데 그가 여론조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에서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방문은 미국-일본 관계의 진전을 보여주는 70가지의 성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는 2022년 오리건주의 전력망을 대상으로 한 공격과 관련하여 워싱턴주의 남성 네이선 체니가 연방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체니는 오리건 시티의 오스트랜더 변전소와 클라커마스의 선사이드 변전소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와 정체불명의 공범은 변전소 주변의 울타리를 자르고 장비를 총으로 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의 동기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각국의 리더들은 국제관계와 내부 안보 문제에 직면하여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변화가 일본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전력망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미국 내에서 어떤 안보 문제를 제기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적 협력과 내부 안보 강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의 연합 외교 정책 원칙에 대해 포린 팔러시는 이러한 전략이 기존의 다자주의 기구들,
예를 들어 운이나 WTO와 같은 기관들 대신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소수 국가들의 타겟팅된 그룹핑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오바마 시대의 외교 정책 추진 방식에서 큰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특정 정책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의지의 연합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으며 G7을 사용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를 설립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대항하기 위해 쿼드와 3자 이니셔티브와 같은 소규모 그룹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니레터럴리즘 접근 방식이 바이든 시대를 넘어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전략이 중국을 지정학적으로 제한하는 데 성공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한편 야후 US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통역사이자 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의 친구인 이페이 미즈하라가 은행 사기로 기소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즈하라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오타니로부터 $1,600만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타니는 2013년부터 미즈하라의 고객이었으며 미즈하라는 2017년 오타니가 MLB로 이적했을 때 엔젤스에 의해 오타니의 통역사로 고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ESPN이 3월 19일에 오타니 측의 연락을 취했을 때 공개되었고 미즈하라는 3월 20일에 해고되었습니다. 미국 내무부, 국토안보부, 캘리포니아 중앙지방 미국 변호사 사무소가 미즈하라에 대한 공동법적 조사를 시작했으며 4월 11일에는 은행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말레이시아가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칩 디자인 회사 옵스타가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첫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IPO는 77배 초과 청약되었지만 옵스타는 쿠알라룸푸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일한 칩 디자인 회사입니다. 말레이시아는 포장, 조립 및 테스트와 같은 반도체 후공정 공정으로 유명하지만 칩 제조에 더 기술적으로 진보된 영역에서는 인상적인 흔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옵스타와 같은 스타트업은 칩 디자인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이를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반도체 산업은 인재 유치 및 유지, 외국인 직접 투자, FDI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더 숙련된 노동력을 구축하고 가치 사슬에서 상승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뿌리치고 있다고 포린 팔러시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제 조건 없이 만남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미국은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해 왔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핵무기 시험을 통해 핵무기고를 증강하고 있으며 핵 프로그램에 대한 글로벌 제재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의 탄약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고를 계속해서 증강하고 러시아와 중국과 협력함에 따라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K-팝 밴드 누진즈는 명예훼손 혐의로 무명 유튜버를 고소하기 위해 구글에 그 사용자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신청했다고 야후 US가 보도했습니다. 밴드의 관리회사는 1월에 명예훼손적인 댓글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으며 이 밴드는 한국에서 모욕과 명예훼손 두 가지 형사범죄로 사용자를 고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에 따르면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미국 의회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여 미국의 국제적 역할을 옹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중국과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이 글로벌 질서의 주요 도전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국제적 역할을 수호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권위주의적 통치, 디지털 감시, 핵 비확산, 빚더미 외교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를 지지하며 우크라이나 군대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 지원, 양당의 중요성, 글로벌 참여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방위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우크라이나와 남한을 지원하는 데 있어 자신의 약속을 설명했습니다. 음악 산업은 키스와 바브 딜런과 같은 상징적인 아티스트들이 자신들의 음악 카탈로그와 권리를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여
점점 더 많은 음악가들이 권리를 포기하는 추세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호주 방송협회 보스트레일리언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음악 카탈로그의 가치는 두 가지 요소에 기반합니다. 마스터 권리와 출판 권리. 마스터는 원본 사운드 레코딩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레코드 레이블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출판 권리는 음악 작곡과 가사의 권리로 대개 작곡가가 소유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스트리밍이 음악 산업 수익의 84%를 차지하고 스트리밍된 모든 음악의 3분의 2가 카탈로그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히프노시스 송즈 펀드와 프라이메리 웨이브와 같은 회사들은 플리트 맥, 닐 영, 셔키러, 저스틴 비버 등과 같은 아티스트의 카탈로그 권리를 인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아티스트나 레이블이 일반적으로 받을 로열티, 라이선싱, 상업거래 및 기타 수익원에서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큰 금액을 선불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들이 자신들의 카탈로그를 판매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즉각적인 수입을 제공합니다. 둘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마케팅과 투어의 재정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산업은 수년에 걸쳐 크게 변화했으며 아티스트들은 상속 계획과 은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 정부는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하마스 갈등과 산업 정책의 두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호주 원조 노동자들의 살해에 대한 이스라엘의 조사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호주 국방군의 전직 수장을 임명했습니다. 또한 외무부 장관 페니 웡은 두 국가 해결책에 앞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가능성을 제안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대만 의존도에 대한 우려는 최근 지진으로 인해 더욱 커졌습니다. 대만은 가장 진보된 컴퓨터 칩의 약 92%를 생산하며 이 섬의 칩 제조 능력에 대한 어떠한 중단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대만의 주요 반도체 공장들은 지진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가동되었습니다. 이는 대만의 산업이 얼마나 회복력 있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TSMC는 글로벌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에서의 주요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체육계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스타 오타니 쇼헤이의 오랜 통역사인 이페이 미즈하라가 연방은행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가 보도했습니다. 미즈하라는 자신의 스포츠 베팅 습관을 자금하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1,600만 이상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은행 계좌에 접근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에스트라다 미국 검사는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행동을 알지 못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오타니가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제 분야에서는 푸지필름 홀딩즈가 2028년까지 생물의약품 계약 제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45억 투자할 계획이라고 니케이 아시아가 보도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일본 회사는 노스캐롤라이나에 건설 중인 공장에 추가 장비를 위해 $12억 추가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푸지필름은 2028년까지 전체 생산 능력을 현재의 5배인 약 75만 리터로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신약 개발에 더 집중하면서 외주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물의약품 시장은 2024년 대비 80% 증가한 $279억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이카노미스트가 미국에서 진정한 스윙 유권자가 극히 드물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날 미국 정치에서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그토록 약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부터 휘발유 가격, 아프가니스탄 철수까지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정확한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뉴스 보도에서 인용되는 표본 조사는 1000명을 기반으로 할 수 있으며 스윙주에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그 절반 수준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문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예를 들어 히스패닉 개신교도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고 싶을 때는 숫자가 너무 작아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카너미스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유거부가 4만 9천 명의 미국 성인 유권자에게 질문을 던진 결과를 종합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해진 소식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중대한 변화와 도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체육계에서의 사기 사건, 경제 분야에서의 대규모 투자 계획, 그리고 정치 분야에서의 유권자 행동 분석은 모두 우리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은 6도 팀이 신중하게 선별한 최신 브리핑 보고서와 분석적 개요를 보여줍니다. 이 통찰력은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언론 매체, 시사연구소, 정부기관 및 전문가들의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인 시각을 얻기 위해 이러한 자료들을 탐색할 것을 권장합니다. 6도 브리프의 공식적인 입장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의사 결정 지침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6도 팀은 경험 많은 언론 전문가, 학문적으로 교양이 있는 학자, 성공적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선구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언론 기관입니다. 6도 브리프를 여러분의 전문적인 요구에 맞게 맞춤화하기 위해 웹사이트 6도브리프.com에서 다양한 브리핑을 구독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이메일로 6도 브리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